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과학 강사 정하늘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각 단원별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학년 1학기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좀 내용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화학 반응의 특징부터 해가지고 반응식, 그리고 법칙, 그리고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까 하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는 목표는 명확해요. 일단 첫 번째,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 것. 네, 두 번째는 화학 반응식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이 화학 반응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 세 가지,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까지를 정리하고 이해해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차이를 좀 알고 그 예까지 살펴보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거. 우리가 양초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양초. 양초를 떠올리면 그 양초는 우리가 불을 붙이면 태워서 없어지죠. 우리 눈에서 사라져요. 근데 정말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걸로 변했느냐? 그런 걸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물질들이 모양이나 상태가 바뀌는 것, 또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것까지 그런 예시들을 보면서 기초적인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해 가고 또 그 안에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는 또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공유를 하면서 좀 볼까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요점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 내용이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좀 비교를 좀 해볼까 해요. 뭐와 뭐를 비교한다고요? 자, 이 물리 변화 그리고 이 화학 변화 한번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볼까 합니다. 자, 먼저 물리 변화인데요. 물리 변화는 쉽게 얘기하면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모양, 크기, 상태만 바뀌는 건데, 자, 성질이 그대로다라는 게 지면 성질은 그대로다. 밑에 보면 뭐가 있냐? 자, 물이 있어요, 물. 물은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거나 증발시키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변했느냐? 그러진 않았다. 고유한 성질은 유지가 되지만, 모양 혹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만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걸로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는 거. 고체였던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가 되면 기체 상태인 이산화탄소가 되기도 하고 또한 잉크가 물에 퍼지는 것들 이런 것들 역시 성질은 변하지 않고 상태와 겉모습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물리 변화다라고 지칭을 한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자, 이게 중요해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 그리고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뭐만 바뀌어요? 분자 사이의 간격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체일 때는 좀 가까워졌다가 액체일 때는 조금 멀어졌다가 그다음 기체일 때는 완전히 멀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인 이 분자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질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물, 분,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반해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 뭐다? 화학 변화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과일이 익는다든지, 과일이 익을 때 처음에 이제 덜 익은 과일을 먹었을 때 떫은 맛이 나지만 다 익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달고 신맛이 나죠. 또는 양초가 타는 것. 자, 이 고체인 양초를 불을 붙여 태우게 되면 다른 물질로 좀 변하게 되고요. 또는 껍질을 벗겨낸 사과가 갈색으로 변한다. 예,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무엇이다? 화학 변화이다. 이 외에도 뭐 종이를 태운다든지 달걀을 익힌다든지 이런 것들도 화학 변화의 예시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학 변화는 특징이 뭐냐? 상태나 겉모습만이 아니라 물질의 성질까지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물질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학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학 변화는 왜 이 성질까지 바뀌느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이나 분자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에 보면은 뭐 산화구리를 예로 들어본다면 산화구리와 탄소가루 반응을 시켜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뭐 했냐면 불로 가열을 하는 거죠. 열을 가해 주게 되면 이 산화구리에 붙어 있던 이 산소 있죠, 산소. 이 산화이온이 탄소가루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자, 탄소가루 하나에, 그러니까 탄소 입자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떨어져 나간 산소가 일로 붙었으니까 구리만 남겠죠. 그래서 구리와 이산화탄소를 형성을 하더라라는 거. 이 반응에 보면 그냥 산화구리와 탄소가루가 결합 만나서 반응해서 화살표로 새로운 생성물인 구리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뭘로 나타내느냐?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화학식으로. 화학식으로. 자,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 보면은 CuO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산화구리이고, 뭐랑 반응해요? 탄소와 반응을 한다. 그래서 뭘 생성하느냐? 구리,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지금 뭘로 적었어요? 식으로 적었죠? 이게 이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다. 근데 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 화학 반응식을, 이 화학 반응식을 만들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똑같이 이제 개수, 종류를 맞춰줘야 돼요. 뒤가 정리하겠지만, 여기다 2 써주고, 여기 2 써주면 딱 맞아 떨어지고,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일단 먼저 잠시 소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학 변화를 우리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란 무엇이냐? 먼저 정의를 내려본다면 물질의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때 기억할 건 자,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 우리가 화살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반응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화살표를 지나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응 전에 있는 물질은 반응물, 반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만들어지는 것을 생성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 화학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연소 반응, 연소 반응. 연소라고 하는 건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는 거. 빠른 산화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불로 태운다, 열을 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열과 빛을 내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화학 반응들 중에서 요 단원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게 연소 반응이고요. 자, 이러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물질을 만들거나 혹은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제거하기도 하죠. 그리고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아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특히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열과 빛을 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열이나 빛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중에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건 두 물질이 결합을 하는 화합, 나뉘어지는 분해, 자리를 바꾸는 치환, 동시에 자리를 바꾸는 복분해까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서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의 배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었잖아요. 물리 변화는 성질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왜? 물리 변화는 결합의 종류가 바뀌진 않아요. 그냥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뿐이다. 하지만 화학 변화는 결합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분자의 종류도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물리 변화는 변하지 않는다. 자, 하지만 둘 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는 변하지 않는다? 원자의 종류와 수는 바뀌지 않아요. 뒤에 이제 세 가지의 법칙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이 세 가지 법칙을 정리할 때도 중요한 건 이 원자의 종류와 수는 바뀌지 않는다. 자, 표를 일단 먼저 설명을 했는데, 좀 내용을 좀 보면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화학 변화에 의해 기존 원자의 결합이 끊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지면서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합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반응물을 구성한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고요. 반응 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되더라. 하지만 뭐는 중요하다.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요. 정리를. 정리를 좀 해볼 건데 그 정리한 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칭을 해요. 자, 화학 반응식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화학 반응식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요. 수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뭘 만들어낸다? 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화학 반응식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먼저 여기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물을 만든 거니까 이때 둘은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물이 될 거고 물은 새롭게 생겨난 거기 때문에 생성물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 1번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 뒤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자, 이것을 뭘로 바꿔줘요? 화학식으로 바꿔준다.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죠. 산소의 원소 기호는 O입니다. 물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H2O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수소와 산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니까 H2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되었다? 물을 생성했다. 이렇게 적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개수 맞추기라는 건데 반응물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맞춰줘 볼 텐데
자, 반응물에 보면은 수소는 몇 개 있고, 수소는 지금 몇 개 있어요? 여기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리고 산소는 몇 개 있습니까? 산소는 지금 여기도 두 개가 있죠. 그럼 생성물도 동일한지, 반응물은 이렇게 구분해 줬으니까 생성물도 동일한지 볼게요. 생성물도 보니까 수소가 몇 개 있고, 두 개 있고, 산소를 봤더니 산소가 몇 개 있어? 여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긴 두 개인데 여긴 한 개면 식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여긴 한 개니까. 큰 수를 작게 만들 순 없어요. 그래, 작은 수를 큰 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뭘 해주냐면 작은 수를 큰 수로 바꿔줍니다. 얘가 2였으니까 여기도 일단 2로 맞춰주는 거죠. 자, 2로 맞춰주게 되면 자, 이거를 2로 맞춘다는 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앞에 이제 이렇게 분자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두 개가 됐으니까 수소는 몇 개가 됐어요? 2는 4, 4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4개로 맞춰줘야 돼. 여기도 4개, 그리고 산소는 2개, 여기 2개 그대로. 그럼 수소가 4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앞에 이렇게 분자가 두 개 있습니다. 표시를 해줘야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뭐예요? 이렇게. EH2 플러스 O2 해주면 EH2O. 그래서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만나서 물 두 분자를 생성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식 앞에 이렇게 숫자를 써주는 거 물질의 분자수인데 이걸 우리는 계수라고 부르고요. 이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그럼 왜 쓰느냐? 우리나라야 뭐 수소, 산소, 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한글로 막 적어야 되면 굉장히 글이 문장이 되고 복잡해지잖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학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 뭐 국적이 다르더라도 모두 약속으로 통일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통하게끔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만나서 물 두 분자를 생성했구나라는 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거예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의 예를 살펴보면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화학식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볼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질소는 우리가 N2 쓸 수 있는 거고 수소는 H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다?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우리가 화학식으로 NH3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학식 계수를 맞춰줘야죠. 여기 수소 두 개 있고 여기는 수소 세 개니까 안 맞죠? 음, 안 맞죠? 그래서 2랑 3의 공배수. 여기는 2 써주고 음, 여기는 3 써주면 자 여기 N2 N 두 개 여기 N 두 개니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수를 맞춰주면서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면 그랬으니까 구리와 산소가 반응물, 산화구리가 생성됐으니까 생성물. 그리고 이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자, 기호 써주고 그리고 이제 계수를 맞춰주게 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구나. 자, 메테인이 연소했다는 얘기는 이 연소에서는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테인 CH4 그리고 산소 여기 지금 CH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CH 이 기호가 위에 써진 게 아니라 밑으로 H4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해서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가 생성된다. 마그네슘 EHCl 여기도 보면은 EHCl L은 소문자니까
그래서 EHCl, H2 이렇게 반응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구성하는 방법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화학식으로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반응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플러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는 화살표로 그 반응의 방향을 표시를 해준다. 그리고 계수를 맞춰준다. 계수를 맞춰주고, 여기 보면 계수가 1인 경우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은 없애줘도 돼요. 그리고 완성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종류와 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맞는지 이렇게 써가지고 확인을 해주면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화학 반응식을 왜 쓰냐? 왜 쓰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면 물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 볼 때 화살표의 왼쪽엔 반응물, 그리고 오른쪽엔 생성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만나는 화합, 나뉘어지는 분해, 자리를 바꾸는 치환, 그리고 양쪽에서 동시에 자리를 바꾸는 복분해까지 이런 것들을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화학식들을 통해서 아, 이러한 물질들이 반응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반응 전후에 원자의 수, 그리고 분자 수의 이런 비율까지 우리가 계수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 반응식을 기록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느냐?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고요. 배열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만약에 상대적 질량을 알고 있다.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알고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량수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이게 이제 질량수라거든요. 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를 알고 있다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관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라서 여러분이 아직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질량 관계까지 아직은 여러분이 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량비를 외워야 돼. 외워야죠. 하지만 이걸 알고 있다면 질량비를 몰라도 구해낼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화학 법칙들, 그중에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정확하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리할 건 이 화학 반응의 여러 법칙들입니다. 법칙은 많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세 가지.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질량이 보존되는구나. 그럼 어떤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냐? 반응 전의 총질량과 반응 후의 총질량. 그러니까 반응물의 총질량, 생성물의 총질량이 동일하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면 반응을 하더라도 뭐는 바뀌잖아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리 변화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반응하기 전 물질의 전체 질량과 반응이 일어난 후 물질의 전체 질량이 항상 동일하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고. 그럼 그 이유는 뭐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고 단지 뭐만 바뀌기 때문에 계열만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두 종류의 수액을 섞어요. 그러면 녹였을 때 얘네들이 전해질이라면 이온이 되어서 이제 녹겠죠. 이 이온들이 서로 반응합니다. 그중에 녹지 않는 이온들끼리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인 앙금, 불용성 염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물에 녹지 않으니까 그냥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죠. 이렇게 앙금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 앙금이 생기는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반응 전후에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배열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입자들의 배열은 달라졌어도 뭐는 같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원자나 이온의 종류와 수는 동일하다. 그래서 물질의 질량은 보존이 되더라라는 거죠. 물질의 질량은 보존이 된다.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밀폐된 공간이냐? 아니면 열린 공간이냐? 뚜껑이 닫혀 있느냐? 뚜껑이 열려 있느냐? 뭐 봉지 안에서 이제 봉지를 묶어가지고 반응을 시켰느냐? 아니면 봉지를 열어놓고 반응을 시켰느냐? 등등의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 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뭐 연소 반응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뭐 태워가지고 뭐 수증기와 뭐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라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반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배열은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은 생성될 수 있죠. 화학 변화니까. 하지만 구성하는 원자가 없어지거나 생기진 않습니다. 종류와 개수는 동일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재보잖아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러느냐? 자, 공기 중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의 질량을 측정하면 이게 중요해요. 반응 후 질량이 더 작아져요. 왜? 생성물인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거든. 그럼 이거 다시 끌어와서 측정을 하면 포함을 시키면 동일하겠지만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밀폐된 공간이냐 아니면 개방된 공간이냐, 뚜껑이 열려 있느냐 뚜껑이 닫혀 있느냐, 이런 걸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금속을 연소시키는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입니다. 자, 금속을 공기 중에서 태우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요. 아까 기체가 발생하는 건 질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이때는 오히려 금속산화물을 형성하면서 질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소된 금속의 질량이 늘어나요. 왜냐? 처음에 반응물을 쟀을 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질량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소 반응을 통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을 하죠. 그럼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질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공기 중에 산소의 질량까지를 포함해서 측정을 한다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반응 전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도 밀폐된 공간이냐 열린 공간이냐가 중요해요. 자, 반응물인 금속 원자와 산소 원자가 화합했을 뿐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의 핵심은 뭐예요?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은 동일하다. 이유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고 계열만 바뀌는 거다.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정 성분비 법칙인데 이건 이 말이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성분, 이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 비가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겨요.
그때 일종의 양적 관계, 몇 대 몇 반응하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물리 변화는 이런 비율이 없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이거는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자, 그림에 보면 볼트 하나가 있고 너트 두 개가 있죠. 자, 볼트 하나에는 너트를 두 개 끼울 수 있어요. 볼트 하나에는 너트 두 개를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BN2. 여기서 B는 볼트를 얘기하고 N은 너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이 화학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볼트 하나와 너트 두 개가 결합한 화합물이다라는 거고.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볼트가 5개가 있고 너트가 10개가 있다면 볼트 5개, 너트 10개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몇 대 몇 반응해? 1대 2로 반응을 하죠. 그러면 5개니까 10개 반응하겠지. 그리고 나서 BN2 몇 개 만들었어? 1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대 2대 1이라고 하는 이런 반응 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도 5, 10이잖아요. 그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몇 개냐라고 할 때 1대 2니까 5개 있으면 너트는 몇 개? 10개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생긴다? 1대 2대 1이라면 5개 생긴다.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 하지만 볼트가 6개 있고 너트가 15개 있다면. 자, 볼트 6개 반응하려면 너트 몇 개 필요해요? 1대 2니까 12개 필요하죠? 생기는 건 6개가 생기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아까 15개에서 12개 썼다면 뭐가? 너트가 3개가 남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나와? 뭐가 얼마 남았냐? 몇 대 몇으로 반응할 때 뭐가 얼마 남느냐? 그리고 반응하면 몇 개 생기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BN2는 볼트 1개, 너트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물을 이루는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는 일정합니다. 그럼 여분의 남은 건 더 이상 반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합하지 못하고 남게 되더라. 그래서 이 비율이 성립하지 않으면 남는 물질이 생긴다. 그 남는 물질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위에서는 우리 뭘 봤으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봤으니까, 그럼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겠지.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통 여러분이 책에서 많이 보는 게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의 반응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 아이오딘과 이온 그리고 여기 나비온이 만나가지고 아이오딘화 납을 생성을 하죠. 자, 이거를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이오딘과 칼륨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 I, 아이오딘과 칼륨 얘랑 뭐가 반응해요? 질산납이니까 P, B 납이죠? PB, N, O, 3 인데 얘는 이가 양이온이죠. 그래서 플러스 2란 말이야. NO3는 일가 음이온이죠. 안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PbNO3 해주고 질산이온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써줘야죠. 그리고 나서 반응한 걸 봤더니 뭐가 생겨요? 아이오딘 하나. 지금 복분해죠. 자리를 서로 바꿔주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양이온, 헤이, 칼륨이온과 질산이온이 만날 거고 여기 나비온과 여기는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나겠죠? 그래서 앙금을 만듭니다. 자, 먼저 K 칼륨이온과 NO3 질산이온이 만나겠죠? 자, KNO3 그리고 앙금으로 이제 뭐가 생겨요? 여기는 노랑 앙금이니까 노랑으로 한번 써볼까요? 음. 자, PbI 예, 일가 음이온이니까 2개 필요하겠죠? PbI2 자, 화학 반응식을 일단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계수 맞춰줘야겠지.
자, 여기 보면은 I 두 개잖아. 생성물에. 그럼 여기 E 써주고. 그럼 칼륨도 두 개겠네. 칼륨 두 개, E 써주고. 자, NO3는 2NO3니까 두 개 맞죠? 자, 납은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요렇게 2대 1대 2대 1로 반응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성되는 PbI2, 이 아이오딘화 납에 대해서 한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얘네들은 1대1 반응을 하잖아요. 2대 1대 2대 1로 반응을 하니까 여기도 일정한 개수비로 지금 결합을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개수비가 성립하니까 뭐도 나타나겠어요. 일정한 질량 B가 성립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래프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니까 뭐라고 해볼까?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에 질산납을 넣은 거니까 자, 질산납을 넣어줍니다. 질산납이니까 PbNO3 PbNO3 2 이렇게 써주고 이때 앙금의 높이라고 해보자. 앙금 높이. 자, 넣어주게 되면 앙금이 계속 올라가느냐. 자, 여기서 이제 질산납을 넣어주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지점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미 뭐가 다 소모됐다. 아이오디나 칼륨이 모두 소모가 돼서 정확히는 아이오디나 이온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반응할 애들이 없어. 그래서 계속 넣어주더라도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지는 지점이 있죠. 반응을 다 해버린 거죠. 더 이상 반응할 게 없다. 그러니까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성분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성분비를 지나서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금속의 연소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을 연소시켜 산소와 반응시키면 자, 연소에 의해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죠. 이때 산화 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비율은 얼마냐? 마그네슘을 3g 반응시키면 산소는 몇 g 반응하고 마그네슘 3g 반응시키면 산소 2g 반응하고 마그네슘을 6g 반응시키면 산소 4g 반응하고 생성되는 게 얼마다?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 여기는 5고 여기는 뭐 10이다. 여기도 몇 대 몇? 3대 2대 5고 여기도 3대 2대 5로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이 성립한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과 입자의 모형을 생각을 해본다면 특정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일정해요. 아까 우리 위에 볼트너트 봤듯이.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자의 질량은 동일하다. 따라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 B는 항상 일정하게 간단한 정수비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질량비가 다르다는 얘기는 같은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일산화탄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자,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CO라고 쓰고 이산화탄소는 CO2거든요. 이때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각각 몇 대 몇이냐. 산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여기는 몇 대 몇이에요. 여기는 몇 대 몇이 나오냐면 여기는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3대 4가 나오거든요. 3대 4가 나와 보통. 탄소 대 어떤 이제 기체의 질량비를 측정을 했더니 성분원소의 질량비를 측정을 했다. 얘가 일산화탄소인지 이산화탄소인지 몰라. 근데 측정이 된 3대 4가 나왔어. 탄소 대 산소의 비율이. 아, 그럼 이건 일산화탄소구나. 근데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3대 8이 나옵니다.
3대 8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뭐구나? 아, 이산화탄소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나타난다. 이거는 뭐, 저게 왜 저래요? 라고 하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 상대적 질량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적 질량을 배우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올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을 가보자. 여기는 기체잖아요, 기체. 그럼 기체 하면은 뭘 떠올릴 수 있냐면, 기체는 항상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항상 이거 기체 나올 때는 부피를 생각해요, 부피. 항상 기체는 뭐가 따라와 줘야 되느냐? 부피가 나와야 돼, 부피.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대신 여기는 조건이 있어. 일정한 뭐와 압력과 일정한 온도예요.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온도가 바뀌거나 압력이 바뀌면 이 B가 성립하지 않아요. 압력과 온도는 일정해야 돼. 그럴 때 기체의 부피 B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수소 2리터와 산소 1리터를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수증기는 얼마 나오느냐? 2리터가 생성된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위에 질량비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총 질량을 더하면 생성물의 총 질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을 할 때도 마그네슘 3에 산소 2 반응하면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은 5다. 이게 나오거든요. 3대 2대 5. 근데 여기는 이제 앞에 걸 더해가지고 뒤에 걸 뽑으면 안 돼요. 이건 부피비라서 질량비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됐다라고 할 때도 질소 1, 수소 3 있으면 암모니아는 2가 생성된다. 근데 2, 1, 3, 2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돼요. 자, 예를 들어 N2, 수소는 H2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NH3. 자, 1은 생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을 한번 지워보자. 1을 한번 지워보자.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되냐면 1대 3대 2. 부피비도 성립을 하지만 자연스럽게 지금 뭐가 맞춰지냐면 계수가 지금 저절로 맞춰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수비는 분자수의 비도 의미해요. 그리고 질소 한 분자, 수소 세 분자 반응해서 암모니아 두 분자 생성된다라고 하는 이 입자의 수 비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비, 기체의 부피비, 그다음에 분자 수비, 분자의 수비, 그다음에 입자 수비, 개수비라고 하죠. 분자수가 곧 입자의 수니까 개수비.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배우는 몰수비라는 게 있어. 몰수. 묶음수라고 하면 돼. 묶음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 네 가지가 동일합니다. 비율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딱 하나. 질량비만 다르지. 여기도 지금 염화수소 기체 생성비가 있는데 1대 1대 2다. 수소, 산소, 수증기는 2대 1대 2로 반응하고 질소, 수소, 암모니아는 1대 3대 2로 반응하고 수소, 염소, 염화수소는 1대 1대 2로 반응한다. 이런 부피비가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체 반응 법칙 정리를 해보면 일정한 압력, 일정하다는 말이 중요해.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기체들이 반응해가지고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이니까 기체가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자,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아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계수비, 아까 써줬잖아요. 이거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부피비와 동일하더라. 이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내용까지 하고 마무리할 텐데, 화학 반응식에서는 반드시 이제 에너지의 출입이 발생을 합니다. 에너지의 출입이 발생을 해요. 아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뭐와 뭐가 생긴다 그랬지? 빛과 열,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랬어요. 뭐 새롭게 이제 뭐 기체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열이 생겨나는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이걸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열 에너지로 이 에너지가 발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열 반응, 이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열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 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났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반대로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끌어올 테니까 주변의 온도는 오히려 낮아지겠지. 자, 발열 반응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고 흡열 반응은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 뭐 핫팩 같은 경우. 핫팩을 만지면 어때? 따끈해지잖아요. 자, 이 핫팩 속에 있는 이제 이 금속이 산화 반응에 의해서 열을 발산을 하죠. 그럼 주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따끈하잖아요.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발열 반응인 거고. 냉찜질 팩 같은 경우는 만지면 시원하죠. 주변의 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첫 번째 우리 뭐 배웠어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배웠습니다. 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서 중요한 건 물리변화는 성질은 유지된다. 화학변화는 성질이 바뀐다. 그쵸? 물리변화가 바뀌는 건 모양, 크기, 상태만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화학변화는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뀐다. 그래서 물, 분, 물리변화는 분자 배열, 화, 원, 화학변화는 원자 배열이 바뀐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원자의 종류와 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경우 반드시 뭘 맞춰줘야 된다? 반응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반드시 맞춰줘야 한다. 그래서 개수를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화학 법칙들 배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법칙들. 자,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 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동일하다. 이유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죠.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거나 분해가 된다. 이런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체인 경우에는 기체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그래서 기체들끼리 반응할 때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내용까지.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는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고 발열 반응은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 그래서 온도 변화가 생겨난다라는 내용까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자,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은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화학산업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전반적인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정리한 내용들이 좀 너무 어려웠다. 너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헷갈린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라고 할 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락 주시면 되죠. 언제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 3학년 1학기 1단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꼭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문제풀이는 또 따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화면 또 꺼야지. 뿅. 자, 모두 수고했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